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전날 1.7% 올려놓고 다시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하니까 나쁘다. 그게 아니고 거래를 봐야 되겠죠. 거래가 전일 대비 오늘로 보게 되면 동등합니다, 거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봐야 된다? 이거 통짜로 조정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4월 9일 날 상승 나와놓고 10일 날에도 조정 나왔죠. 거래로는 상승 후 조정. 그러면 이거 나쁘다고 우리 보고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고 아직은 괜찮다. 관망을 해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기존에 12월 이후가 되는데 1억 6천을 찍은 이후로 전체 추세 돌파가 발생했습니다. 첫 돌파가 발생한 거죠, 이번에. 그래서 돌파 후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오늘 눌림에 대량 음봉, 거래량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시장이 당장 하방 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떨어지고 있냐? 이중 저항에 대한 역할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4월 2일 날 저항까지 올라갔다 맞고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이때 상승 돌파가 나올 수 있었는데 실패됐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양봉으로 이렇게 살려놨는데 종가로 가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좀 나왔죠. 그럼 이거 실패로 끝. 그럼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돌파 후 저항에 맞부딪혔네요. 첫 번째 추세 저항이 여기였고 두 번째는 여기였는데 그냥 여기 맞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저는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눌려서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못 뚫는다면 맞고 밀릴 거고 다시 맞고 밀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여기 추세 넘어갔는데 이 라인까지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물론 다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지금 구역이 달라진 것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A 구역, 여기가 B 구역이라고 했을 때 A 구역에 대한 낙폭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깊이가 깊은 하락으로 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좀 완만하게 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이 됐다는 겁니다. 추세가 돌파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조정이 안 나오고 하락이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표현인 거고 깊은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들게 될 거다. 또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길게 빠지는 구간은 많이 감소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놓고 봤을 때는 B 쪽이 가장 우세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추세 돌파 이후에 두 번째 추세를 맞고 밀렸으니까 그럼 여기를 뚫어주는 거. 그 다음에 뚫어주지 못했을 때 조정받는 것과 밀린 거, 붕괴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되었는데 두 번째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여기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알트코인하고 대형 코인들입니다. 이번에 뭐 솔라나 뭐 폴카다 폴리곤, 도치코인 이런 애들 보면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시세를 붙을 수가 있고 만약에 상승으로 가면 뭐 올라가는 거니까 누가 올라가도 좋은데 만약에 못 간다든지 여기서 조정을 계속 받는다든지 혹시라도 이탈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추세 사이에 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인이 바뀐 겁니다. 그거에 따른 조정으로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붕괴가 다시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내려왔는데 붕괴돼 버리면은 다시 조정이 1억 1,800에서 700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라인을 형성시켜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올라가게 된다면 기간적으로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첫 번째 추세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죠? 첫 추세에 뚫리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 후 내려와서
다시 찍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막 추세도 맞고 밀리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세에 특별하게 의미가 없이. 그러면은 다음 이중 추세 라인까지 상승이 다시 또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시 뭐 밀려서 안 좋다, 알트코인 떨어져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 알트코인들 잠깐 보면 올라가는 코인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5%부터 해서 뒤에까지 떨어지는 코인들이 많은데 이 코인들 왜 빠질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최근 급등이었습니다. 급등. 급등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지수입니다. 자, 이건 무슨 지수냐면 알트 지수죠. 당연히 알트 지수가 최근에 잘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코인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니까 알트코인들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수에 의해서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있는 거고 알트코인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잘 올라갔던 코인들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오스는 잘 갔다가 눌렸어요. 최근에 아크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쁜 거 아니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오른 거 대비 조정인데. 근데 문제는 급등이 나오지 않은 코인들도 어떻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얘도 급등은 아니에요. 단기 반등으로 봐야 되고 후에 조정. 솔라도 최근 반등 후에 조정. 그러면 지금 10% 넘어가는 코인들은 최근에 다 급등 나왔던 코인입니다. 얘네들은. 자, 그래서 제자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억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코인들 거래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항상 구조는 똑같아요. 10% 급락인데 거래가 금, 토에 비해서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뭐랑 똑같아요, 이때? 최근에 나왔었던 급락. 여기와 똑같죠. 이 정도 거래였으면 추가 하락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아니면은 물량이 좀 빠졌다든지. 근데 이때도 종가가 11.8에 끝났어요. 지금 10%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래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면은 얘도 보다 똑같이 상승 후 그냥 눌림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게 똑같습니다. 상승이 되었다가 눌림 조정이거든요. 지수는 급락으로 안 빠지고 있어요. 적당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에 의한 하락이 더 압도적인 거고 알트코인들이 뭐 나빠서 또는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은 뭐 좋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아하 토큰도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 장중에 뭐 5% 이상 빠졌는데 반등 좀 나온 것 뿐이고. 근데 거래 없어요. 얘네도. 스톰엑스도 마찬가지. 예, 2% 이상 하락하는데 거래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디움도 3% 이상 하락인데 거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래가 유독 심하게 터진 코인들이 있는데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코인들은 비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라인만 무너지지 않고 이번 뚫었던 첫 번째 추세 있죠. 여기만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동시 상승이 나오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대형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트코인보다는 더 잘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더리움은 지금 이게 돌파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출렁임이 심한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뚫어준 게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관점을 갖고 상승 방향 아직 살아있다는 거, 이더리움 기준에 대해서는 추세 돌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더는 아직도 A 구역에 있고 비트코인은 B 구역에 있으면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대장들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뭐 나쁘다, 위험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알트도 없지만 비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없고 그 다음에 지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장? 오늘 떨어지고 있는 어쨌든 뭐 3% 빠지든 5% 빠지든 10% 빠지든 전체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